개통 이후 김포 골드라인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혼잡도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호흡곤란과 어지러움은 물론 선체로 정신을 잃었다는 승객도 있었는데요. 최근에 수요 분산을 위한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뒷북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이 소식을 취재 중인 이세진 기자를 화상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혼잡도 문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는 게 지금 수치로 확인이 된 거군요. 네, 김주영 국회의원이 28일 공개한 개통 이후 골드라인 안전사고 현황을 보면 2019년 9월 개통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골드라인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모두 151건입니다. 이 가운데 40%인 61건은 어지럼증이나 호흡곤란 같은 혼잡도와 관련이 높은 사고였습니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선체로 기절을 했다는 신고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는 개통 2년도 채우지 못한 2021년 초부터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사고 대부분은 평소 혼잡이 가장 심한 구간인 김포공항역과 고촌역, 풍무역과 사후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운영사인 골드라인 주식회사는 고촌역과 김포공항역 구간의 길이가 길어 하차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6분 가까이 되다 보니 호흡곤란 승객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대책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이 대책들을 두고 뒷북 대책이라는 지적들이 제기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이유를 좀 공감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이런 사고는 해마다 늘었습니다. 올해는 혼잡 요인 사고가 전체 안전사고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이달도 혼잡도로 구토를 하거나 과호흡을 호소하는 승객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자료를 공개한 김주영 국회의원은 사고가 반복되고는 있지만 운영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최근 들어 정부와 경기도가 내놓은 단기 대책들이 추진이 되고 있지만 골드라인 혼잡도 문제가 여전하기 때문에 5호선 연장 같은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예, 지난주부터는 70번 버스 노선에 전세 버스가 추가 투입되고 있는데 실제 분산 효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목소리가 꽤 들립니다. 네, 저희 취재진도 70번 버스에 전세버스가 투입된 첫날 시민들과 출근길에 동행해 봤는데 골드라인 혼잡도는 여전했습니다. 정시성 확보 측면에서 버스보다 지하철을 선호하는 승객들이 아직까지는 더 많은 것으로 보였는데요. 실제로 이날 여의도까지 출근하는 승객과 70번 버스를 이용해 봤는데 차량 정체가 심하지 않았고 또 이 시민의 집이 역보다는 버스 정류장과 더 가까웠는데도 골드라인 출근길보다 20분 이상 더 걸렸습니다. 특히 이날 출근길 개화역 구간에서 김포공항역으로 향하던 70번 버스와 다른 차량 간 사고가 나면서 일부 승객들이 불편을 겪는 일도 있었는데요. 출근길 도로 위에서의 변수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또 병목 현상으로 상습 정체가 빚어지는 서울 진입 구간에 대해 도로를 확장한다거나 전용 차로를 늘린다거나 하는 대책들이 아직 수반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체 버스의 분산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 이제 또 오는 7월부터는 수요 응답 버스가 투입된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겁니까? 네, 수요 응답 버스는 정해진 노선이 없는 버스이지만 탑승을 희망하는 시민이 앱으로 호출을 하면 가까운 정류장에서 탈 수 있는 쉽게 말해 콜버스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요금은 일반 시내버스와 같고 환승도 가능합니다. 수요 응답 버스는 당초 농어촌과 교통 취약 지역을 위해 올 하반기쯤 경기도가 시범 사업으로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골드라인 긴급 대책으로 시기를 앞당겨 추진하는 겁니다. 7월 우선 도입되는 버스 10대는 수요 인구가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고촌읍 신곡 6지구와 향산리 일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운행될 예정인데 고촌과 풍무동 일대 골드라인 수요를 분산시키겠다는 취지로도 보입니다. 네, 오늘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세진 기자였습니다.